이번 시간에는요,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랑 프로그램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예제 프로그램을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아무데나 상관이 없고요. 자, 마우스 우클릭 새 폴더 해주시고요. 여기에 저는 헬로 월드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 만들어 주시고요. 자, 개발 도구 실행시켜 주시고요. 자,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골라주시고요. 프로젝트 골라주시고요. 자, 이 프로젝트는 자 해주시고, 다음에 콘솔 어플리케이션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콘솔 어플리케이션 골라주시고 C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아까 바탕화면에 만들었던 헬로 월드 폴더를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예, 만들어 주시고요. 자, 처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확장자가 .c라고 되어져 있는 파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디벨롭 C++에서 지금 작업하신 파일 컨트롤 S 눌러주신 다음에 저장 한번 눌러주세요.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자, 바탕화면에 있는 헬로 월드 폴더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폴더는 디벨롭 C++ 개발 툴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만든 파일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메인이라는 이름의 확장자가 C인 파일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메인이라는 이 C 파일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C라는 이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이 파일은 개발자가 만드는 소스 코드입니다. 소스 코드라는 거는요, 개발자가 작업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이러한 파일이 바로 소스 코드입니다. 이 소스 코드는 인간 중심의 코드입니다. 컴퓨터라든가 OS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 파일이고요.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C 코드에다가 C 언어 문법에 맞춰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시게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시는데요. 자, 여기 실행해 보시면 컴파일과 실행이라는 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눌러주시게 되시면 전처리기라는 게 먼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전처리기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전처리 명령어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요. C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떨 때는 이 부분을 동작하게 만들고 어떨 때는 이 부분을 동작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코드를 분리해서 만들겠다고 하신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전처리 이 명령문을 이용해 주시면은 전처리 명령문을 이용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질 때 이 부분을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을 포함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어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이 소스 코드를 최종 실행 파일로 만들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코드의 일부분을 뭐 빠지게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그 어떠한 여러분들이 작성해준 단어들을 실제 숫자 값으로 변환하게 해준다라든가, 이러한 여러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벽한 코드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전처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컴퓨터나 OS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이 컴파일러라는 게 이 컴파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컴파일 작업을 하는 거를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이 컴파일러라는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코드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전처리기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감은 잘 안 오실 텐데요. 나중에 전처리 명령어를 배우시게 되시면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라는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코드로 완성하는 도구가 전처리기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파일 하시게 되시면 컴파일이라는 걸 하기 전에 전처리기라는 걸 원통해서 먼저 작업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C 코드를 가지고 컴파일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컴파일 작업하는 소프트웨어를 컴파일러라고 부르는데요. 컴파일 하게 되면은 컴파일 하게 되면은 이제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개발 도구에서 도구의 실행이에요. 컴파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클릭해 보시면 작업이 끝나고 컴파일 작업이 완료가 되는데요. 컴파일이 완료가 되면 뭔가 파일들이 좀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main.o라는 파일이 만들어지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컴파일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그 OS가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컴파일 작업이 되겠습니다. 컴파일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은 이 O 혹은 OBJ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파일은 아직은 실행 파일은 아닙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C 언어 자체에서 해당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지만 최종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C 파일 있죠? C 파일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링크라는 작업을 거쳐서 거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코드를 전처리기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컴파일을 통해서 컴파일 하시게 되시면 이 o나 obj 목적 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o나 obj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o나 obj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o 파일 안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C 코드를 기계가 인식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해당 OS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코드들을 추가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이 링크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링크라는 작업이 완료가 되면 최종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실행 파일이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다가요. printf 자, 안녕하세요 하고요. \n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실행해 주시면은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컴파일로 실행 눌러주시면 컴파일하고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제 헬로 월드 이 폴더에서요. 쉬프트 마우스 클릭 여기서 명령창 열기가 없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cmd 하나 열어주시고요. cd 해서 한 칸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헬로 월드 폴더 주소창 복사하셔가지고 자, 마우스 클릭 붙여넣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자, 실행 파일의 이름이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 이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1.exe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cd 한 칸 띄고요. 경로 복사하셔가지고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프로젝트 1.exe 실행해 주시면 안녕하세요라고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 1이라는 이 실행 파일이요. 링크 작업까지 통해서 만들어진 최종 실행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이 메인이라는 C 파일 보시면 용량이 1KB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컴파일해서 만들어진 O 파일을 보시면 역시 비슷한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시죠. 자, 그런데 최종 결과물로 만들어진 이 프로젝트 1.exe 파일을 보시면 128KB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1KB 정도의 그 프로그램 코드에다가 이 윈도우 OS에서 실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그 코드들을 추가해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먼저 개발자가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C 파일이고요.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 코드를 전처리기에 의해서 전처리 명령어가 먼저 처리가 됩니다.
전처리 명령어는 개발자가 만든 코드를 컴파일하기 전에 먼저 처리하는 명령어로서요. 코드를 완성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전처리 명령어를 살펴볼 때 그때 보도록 하겠고요. 전처리기의 수행이 끝나게 되면 완벽한 코드가 완성이 되고요. 이를 컴파일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코드가 생성이 되고 이를 컴파일하게 되면 obj나 o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이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에는요. 컴파일러에서 컴파일되어 만들어진 파일은요. 기계어로 변환되고요. 실행 파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링킹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해주는 거를 링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서 살펴봤던 이 과정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해봤고요. 자, 예, 시언어의 전처리 명령어가 아니고요. 자, 여기는 잘못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는 시언어 코드의 구조라고 타이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언어의 코드의 구조인데요. 시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코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처리 명령어, 함수, 변수, 구문가식, 그리고 주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전처리 명령어입니다. 전처리기에 의해 처리되는 명령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샵define이나 샵ifdef 등의 명령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명령어를 이용해 컴파일하기 전에 실행이 됩니다. 전처리 명령어를 이용하게 되면 개발자는 프로그램 코드를 선택적으로 생성할 수가 있고요. 사용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기법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전처리 명령어는 나중에 전처리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때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함수입니다. 개발자가 자주 사용하는 코드를요.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가지고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메소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코드를 매번 작성하게 되면 관리 및 유지 보수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 코드가 있는데요. 해당 코드를 여기다도 만들고 여기다도 만들고 여기다도 만들게 되면 똑같은 코드를 개발자가 여러 번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게 되죠. 물론 하나를 만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시겠지만요. 만약에 이거를 1부터 100까지가 아니라 1부터 500까지 더하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1부터 100까지 더했던 코드들을 다 찾아가지고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부분은 수행을 했는데 이 부분을 수정을 안 했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코드가 있다고 한다면 함수라는 걸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한 번만 만드시면 되시기 때문에 개발에 용이해 주고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함수에 대한 부분도요, 뒤에서 함수를 볼 때 그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변수입니다.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 문자열값 등을 보관하는 기억 장소입니다. 자, 기억 장소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흔히 컴퓨터의 부품에 보시면 이제 램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바로 메모리입니다. 이 메모리를요, OS는 바이트 단위로 바이트 단위로 다 쪼갭니다. 이 쪼개진 이 영역을 기억 공간이라고 부르고요. 해당 기억 공간 안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값들을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억 공간은 개발자가 직접 접근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관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해당 어떠한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억 공간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 장소에 저장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변수에 대한 거는 뒤에서 나중에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변수를 만들어서 값을 기억시킨 다음에요. 필요할 때 가져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른 값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문과 식인데요. 개발자가 결과를 얻기 위해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코드와 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C 파일에다가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 주시는 모든 문장,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그런 연산자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수식들, 이런 것들을 구문과 식이라고 부릅니다. 개발자는 최종 결과를 얻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해 주셔야만 되시는데요. 컴퓨터는 개발자가 만든 작업 순서대로 결과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 프로그래밍 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모든 작업을 다 기술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컴퓨터는 바보입니다. 최종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의 순서대로 다 기술을 해 주셔야지만 컴퓨터가 그거를 보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언어가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의 순서를 나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컴퓨터가 수행해야 될 작업의 순서를 나열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모든 구문은요, 세미콜론으로 종료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났죠. 자, 출력문 하나 더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마찬가지로 다 끝나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주석인데요. 주석은 프로그램 개발 시 간단한 메모나 설명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주석으로 작성된 부분은 컴파일 시에 컴파일러에 의해 무시되기 때문에요. 최종 실행 파일에는 코드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주석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석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랑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를 보시기 전에요. 이 출력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다 출력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신데요. 자, printf, 자, 나이는 %d, 이름은 %s, 역슬러시 n 해주시고요. 이 역슬러시 n은 밑으로 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력해 주시고 이걸 작성해 주지 않으시면은 그 다음 출력문이 오른쪽에 나열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요, 나이는 30,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정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 그냥 적어주시면 되시겠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해주시고 실행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이는 30,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 30이라는 값이 요 %d에 들어가고요.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이 요 %s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1대1 대응돼서 들어가서 최종 출력된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출력문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계속해서 살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는요, 전처리, 컴파일, 링크 과정을 거쳐서요, 최종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C 프로그램은 전처리 명령어, 함수, 변수, 구문가식, 주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C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